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360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남희 네, 이사님, 네. 네. 그리고 광명진 매니저님. 네. 아, 제가 팀장님 성함을 제가 듣고 왔는데, 예? 예, 아니요, 매니저님, 예. 예? 지금 광명진 매니저님 말고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신데 차주에 알아서 저희가 꼭 제가 지금 깜빡했습니다. 지금. 네. 송 대표님 요즘 깜빡깜빡 자주 하셔서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어쨌거나 깜빡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걸 까먹지 않고 나오고 계시는 지금 송강 대표님과 캡스톤 파트너스, 여기가 지금 캡스톤 파트너스의 엄청 넓은 라운지거든요.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벌써 이게 서포터 하시는 우리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이 또 많지는 라이브에서 올라온 게 있어서 뭐 아까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하나는 KMJ님께서, 그러니까 뭐 대표님께서 영위하시는 사업이 아까 그 송 대표님 언급해 주신 고위드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의 사업자 대출과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차별점이 뭐냐, 버티카에 이 얘기를 주는데 조금 더 넣어서, 특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IT 플랫폼이 됐고, 그래서 커머스 거래액도 제일 많아졌고,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아예 금융회사를 세워서 자본금과 그러니까 그 조달해 오셔야 되는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아예 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우리 통해서 얼마큼 팔리는지 안에서 그냥 정말 후원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거 우리가 넣어서 부어주겠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뭐 이커머스 쪽에서의 로직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정말 이쪽이 강력하게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특히 최근에 네이버 파이낸셜은 그 CFO 하시던 박상진 CFO가 그걸로 대표로 가셔가지고 업에 또 덕업일치가 되신 것도 있어서 어떻게 뭐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 제가 한 번만 송 대표님한테 다시 질문을 릴레이 드리자면, 네이버가 그 거대한 네이버 파이낸셜을 세우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시장이 있다고 봐서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시장이 있다고 보는 건 분명히 맞죠. 네이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의 대표님께서 하는 거는 뭐냐면, 대표님께서 들어갈 틈이 있을 거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의 답이. 사실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하는 서비스의 개념이 지금은 좀 확정 매출 채권에 있어요. 그렇죠. 네, 확정 매출 채권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커머스 셀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 뒤에 뭐 아니면 90일 뒤에 들어온 돈을 지금 받냐, 아니면 우리가 미래에 3개월치, 6개월치 돈을 지금 확보해서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가장 큰 그럼 버티카가 그 규모를 더 줄 수 있다. 아까 그 IRR 발표해 주실 때 그 ARR 기준으로 볼 때 거의 3, 4개월치 정도로 해 주실 수 있다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그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팔고 싶은데 그럼 돈이 더 필요하니 그렇게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이드랑 차별점은 그냥 플랫폼인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고이드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연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개념이고, 좀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뭐 대출, 투자 당연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신고 기부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는 조금 좀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플랫폼에 뚫어놓고 우리가 진짜 자금이 필요할 때 들어와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또 다른 분 주신 건데요. 이제 그 최 SC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해외에서 한번 검증된 모델이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며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송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까지 얹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기보 신보나 몇 가지 외에는 그 이제 스타트업이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완전 개방화된 그 금융시장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는 그 VC 펀드 자금에서도 사실 국가 혹은 이 관에 관련된 자금들이 꽤 있고, 기보 신보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똑같지 않고 한국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일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과 어떤 뭐 기회를 더 보고 계신지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간단함과 편리함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보, 기보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딱 정해진 어디언스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계획을 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고 5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딱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뺐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편리함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당연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부흥을 시킨다, 밀어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저희한테도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어떤 그런 뭐 성장 자금이라든지 신보 기보 자금이라든지를 사실 저희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도 노력은 할 거고요. 원래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미국이랑 그럼 미국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을 로컬라이즈 할 때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잘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미국에서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구조적인 차이가 너무 심해갖고 처음으로 봤던 차이는 사스 시장이 얼마나 크냐의 차이였어요. 사실 이게 되게 폭발적으로 컸던 거는 사스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면 만약 지금도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모델이 사스만으로 하고 있었으면 사실 저희는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그 외의 시장들이 있고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기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다른 버티컬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된다는 판단이었고, 그러면 사스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인데 사스는 그럼 안 커지냐, 계속 이 상태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로컬 사스도 충분히 더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조금 어떤 골목을 좀 막고 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도 저희는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저희라는 옵션을 알고 계세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뭐 질문이 다 됐으면 대표님 대표님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두고 중요한 마일스톤은 뭐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음 달에 규제 뭔가 그 펀드 만드는 거가 또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뭔가 마일스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이제 업무 집행사, 그러니까 GP 등록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100억 원 규모로 이제 펀딩을 하는 게 일단은 사실 주요하고요. 그 전에라도 사실 저희가 이런 그 어떤 저희 대여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더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게 돈이랑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팀을 잘 이제 모시는 게 중요한 과정이고. 지금 아까 사람은 있지만 10명 정도를 더 올해 10명 팀 10명까지 10명 올해 말까지 10명 정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핀포인트는 한 4명 정도가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한 3명은 저희가 올해를 좀 지나면서 더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리고 그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는 그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일부에서 말씀 주신 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유저를 모으는 뭐 혹은 유저로부터 비용을 받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 연간 회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20-30% 이상 할인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5% 이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 뭐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그 회사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일단 공감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왓챠 OTT를 제가 이제 구매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월 단위로 예를 들면 한 10,000원 정도 돼서 연간 한 12만 원 이런 게 있었는데, 왓챠가 GS 홈쇼핑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다가 제가 실제 구매를 했는데 홈쇼핑에서 왓챠 1년 구매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0%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2만 원이었는데 89,000원인가 99,000원에 할 수 있으니까 저조차도 혹해서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든 PPL? 아니요, 나이든 왓챠 PPL? 아니요, 나이든 IT 기업인이기 때문에 홈쇼핑을 봐서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근데 왓챠가 잘하는 전략을 태핑해보고 있다고 느낀 건 뭐냐면, 왓챠를 주로 보는 젊은 고객층은 20대, 30대 층일 거고, 그러면 40대 이상의 층에게 OTT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홈쇼핑이 굉장히 좋은 채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절대 겹치지 않는 새로운 유저층을 가져오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기존에서 잘 마케팅을 해주는 홈쇼핑이라는 데를 엮어서 했었던 전 케이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그러면 이제 버티카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몇 개월치의 비용을 더 먼저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BM 구조를 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뭔가 접근해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까 자금에 대한 건 충분히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 외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뭐 어떤 전략, 어떤 고민, 어떤 뭐 해결 방향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답변이 충분히 답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일단 좀 답변을 드려보자면 B2C랑 B2B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B2C에서 그런 사실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는 사실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좀 더 B2B에 가까워서 그럼 우리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을 거냐의 관점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프라이싱이 되게 민감하죠. 한 번 가격을 정하고 나면 여기서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인을 제공하는 게 되게 큰 결정이에요. 부담되죠.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알고서 물어보신 질문이 이거 얼마나 오래 하실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인생을 걸었다.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이걸 지금 애니얼 플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계속 할 거라면 저희는 이걸 그냥 애니얼 플랜 지금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수익 모델 자체에 우리를 이식시키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B2B는 이게 유효한 모델인 것 같고, 네, 그런 네, 충분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아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표님 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훨씬 많지만, 더 네. 많이 있지만 또 대표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러니까 4개월, 5개월밖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안 됐다는 거에 비하면 대표님 굉장히 뭐 아주 훌륭한 내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홍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늘 네, 흥미롭게 늘, 보기 때문에. 네, 늘 흥미롭게 그런데, 보고 네. 늘 이렇게 막 네. 네. 저는 되게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투자사라고 하면 결론 아니 홍 말씀드리면 대표님 여태까지 뭐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충분히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 나중에 그 홍 대표님 그 된다고 했다가 안 된 것들 다 좀 이거 좀 죄송합니다.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홍 대표님이 짧은 기간 동안 여기까지 올라온 게 되게 놀랍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아까 1년을 고민하시면서 여러 고민 그리고 또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 금융이셨기 때문에 금융 관점에서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걸 만들지 않았고 왜냐면 쭉 아까 얘기하시면서 제일 위에 크립토가 있다는 말에 제가 또 와닿은 게 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문제를 잘 풀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의 느낌을 그냥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분야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분야에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잡고 싶어요로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풀타임 뭐 3-4분 정도 하고 계시고 올해 안에 10명으로 넓힌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아웃스탠딩한 압도적 성과를 보여주는 거를 한두 개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는 원하시는 방향대로 쫙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잘 맞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도 잘 작동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도 잘 작동하는 걸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까 뭐 커머스 분야이든 아니면 뭐 무슨 그 미디어 영역이든 아니면 뭐 B2B나 B2C든 그 중에서 하나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버티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이거고요. 이거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압도적 경쟁력이 있어요. 라는 아주 명확한 얘기까지는 뭐 약간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예를 들면 올해 안에 혹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증명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대세적인 흐름이라든지 스타트업 시장이 켜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 이런 거로 볼 때 되게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맨 마지막에 해주신 답변이 되게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약간 우문현답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BM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 BM이나 그 로직은
결국 스타트업이 해내는 거고 스타트업이 힘들어하는 그 어떤 부분을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뒤는 스타트업이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역할을 되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핵심 경쟁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버티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제가 되게 재미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지켜보세요. 네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네. 예. 근데 홍 대표님 오늘 뭐 멘토리까지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일단 뭐 대표님 뭐 설립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말하면 초절정 집중력을 보여줬다. 빠른 시간. 그래서 그리고 대표님이 뭐 지금 뭐 굉장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 뭐 과부하 상태라고 그랬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몰입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짧은 기간 동안에 법적인 것도 다 검토를 했고 단계를 했고 1단계라고 생각되는 거를 오픈한 것까지는 굉장히 저는 놀랍다. 아주 놀라울 정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이거를 뭐 다른 분이 뭐 인정을 해주신지 모르지만 그거는 굉장히 저는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1년 이상 할 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부분, 이게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을 건가?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체 충분히 있을 건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게, 근데 제가 너무 쉽게 떠오른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너무 쉬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표님께 사실 그 질문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같이 탐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플랫폼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정말 이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대표님 하여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뭐 출연 소감하고 간단히. 마지막으로 뭐 버티카 홍보가 됐든 아까 뭐 핵심 경쟁력 얘기했든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혹은 하는 이 우리 회사로 와라. 오픈된 포지셔닝이 많다. 뭐 하여튼 홍보하실 수 있는 마지막 얘기 출연 소감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단 두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킬러 프로덕트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랑 스케일러빌리티는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좀 이걸 깊이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저희 10인의 팀 찾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으시면 진짜 언제든지 편하게 revenue.market 들어오셔서 그냥 이메일 주셔도 되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익이 묵직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